나왔어요.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보세요. 네. 김봉현 씨가 이제 변호인 통해서 입장문 나왔는데 여권 정치인의 로비 의혹은 10개월에 걸쳐 실체가 있는 것처럼 계속 수사하면서 검사 술접대 수사는 접대 당사자인 검사들의 말만 믿고 그대로 결론을 내렸다. 납득이 안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평검사이더라도 검사가 청와대 수석이나 국회의원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검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생각하면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정말 크지만 다루기 힘든 거거든요. 절차가 복잡하고 그 모든 절차에 대해서 하나의 흠결이라도 있으면 그 권리의 정당성에 대해서 항상 의심받고 다음 선거에서 또 심판을 받잖아요. 예. 근데 검사가 가지고 있는 진짜 권력, 진짜 본질적인 권력이 제일 핵심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소편의주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는다. 왜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자기 서류첩에서 빼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 기소편의주의 하나 가지고 검사는 그 뭐 정관 비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비리에 대해서 무한대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특히나 가진 게 많고 잃을 게 많은 사람일수록 이 형사 사건에 한번 연관됐을 때 뭐 5억, 10억 뭐 변호사비 지불하는 거 사실 큰 예. 문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그 기소편의주의라는 게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런 말 했어요. 검사 3명은 옆자리에 여성 종업원이 앉았는데 종업원 한 명당 50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 종업원 한 명당. 검사 3명이 50만 원의 접대를 받았다고 보고 추가로 마신 술값 등을 더해 100만 원이 넘는 향응을 향유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서 검사의 비위를 검사가 조사한다는 것은 모순이고 부당하다. 더 상세한 내용들은 추 공수처에서 모두 말하겠다. 브라보. 그러니까 밖으로 빼박이었던 기지국을 통한 검사들이 룸사롱 갔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예. 그 부분만 기소를 했는데 뇌물죄로 기소하지 않고 다른 걸로 기소를 하면서 봐주기를 했단 말이죠. 검사 2명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이런 상황에서 김봉현 씨 입장에서는 공수처 수사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결론을 내려버리네요. 그리고 접대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접대 직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1인당 50만 원이라고 이렇게 굉장히 정확한 금액을 밝혔는데 아마 김봉현 씨는 우리나라 사업가들 중에 특출난 전문가 중에 극소수의 전문가일 거예요. 그 유흥업에 대해서. 그쪽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하니까 한 번 가면 룸을 하나만 잡는 게 아니라 최소 3개, 많을 때는 5개, 6개씩 잡아놓고 그러니까 방을 돌아다니면서 바쁜 척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테크닉을 굉장히 잘 구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술과 안주 그리고 이제 그 밴드 이제 오블이라고 하는 그 밴드가 들어오는 건 사실 시세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다 아웃소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품 가격도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거는 협상이 어려워. 그런데 테이블 차지라고 하죠. 그 유흥접객업에 종사하는 그 여성들에 대한 그 비용은 협상이 가능하거든요. 보통 새끼 마담이라고 하잖아요. 그 박 룸마다 관리하는 새끼 마담들하고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평균 시세라는 게 그 업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테이블 하나에 1,000만 원짜리 테이블이 나오는 곳에 그 여성 비용하고 테이블 하나에 500만 원짜리 테이블이 나오는 곳에 그 비용하고 그 1인당 비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봉현 씨가 50만 원이라고 정확하게 찍었다면 이거는 5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3명이면 150만 원. 너무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4명이서 술을 마셨는데 1인당 50만 원으로 술을 먹었다는 건 사실 이거는 아무도 안 믿거든요. 당연히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 접대를 했던 사람이 마담한테 결제를 한 그 돈 말고 그 룸 안에서 오가는 현금 있잖아요. 아니 팁이라고, 근데 기분이라고 우리가 찔러주는 거. 룸사롱에서 얼마의 술을 먹고 얼마 지들이 팁을 줬든 밴드를 불렀든 이걸 알아야 되나요? 저는 이게 100만 원 이상이든 이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검사가 술을 먹으면
줬다는 게 중요한 건데 왜 계속 이걸 사람들이 계산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100만 원 이하 아니 셋이 같이 처먹었으면 나눠 먹었으면 다 같이 먹은 거지 나는 조금 먹고 일찍 갔으니까 빼줘 이게 말이 되냐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밥값 내고 나올 때 자기들 밥 따로따로 계산하더만 그렇죠. 네 명이 와서 밥을 먹으면은 계산을 네 명이 하는 거야. 카드를 4개를 다 주죠. 어.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의 논리면 이렇게 룸사롱에서 술을 처먹고 나서 카톡방에서 엠빵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죄가 됩니까? 그렇게 하면? 만약에 그 마차님 말씀이 진짜 정확한 게 그게 안 얻어먹고 각자 엠빵에서 그 접대한 그 사장한테 송금한 계좌 기록이 있다고 쳐. 그렇다고 해서 이 검사들의 죄가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도 방향이 그러니까 재미있잖아요. 일단은 일단 100만 원에서 그 5만 원을 빼기 위해서 그 5만 원의 근거를 어떻게 만들어냈느냐 이게 이제 여기서 김봉현 씨가 이야기하는 시세가 나오는 거고 그 오불이라고 하는 밴드 가격이 나오는 거고 재미있잖아요.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안 갔다고 발뺌을 하더니 이제 와서는 야 100만 원 안 넘었어 괜찮아.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김봉현 씨 말처럼 공수처로 가져가야 될 사건이에요. 이거 웃기는 놈들이죠. 사회에 이목이 집중돼 있고 공수처 설치를 하네. 무슨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네. 검찰 개혁해야 되는 사회적 아젠다가 있는데 초등학생이 봐도 이상한 기소해버린 거고 면죄부를 줘버린 거잖아요. 뇌물죄로 처벌하지 않아서 어떤 경우에도 지금 기소된 검사는 벌금형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러면 검사들 따로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이 타이밍에 이렇게밖에 기소 못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 사실은 이 사건을 이렇게밖에 기소 못하는 이유도 검찰 기득권의 막연한 문제가 아니고요. 윤석열이랑 연관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이 지금 윤석열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추미애 장관의 지금 막 쿠데타를 하고 있는데 검사들이 관련된 거를 뭐 제대로 된 수사를 했어. 그럼 검사들이 뒤집어질 만한 결과를 내. 3명 다 기소해버리고 뇌물죄로 걸어버려. 그러면 저쪽이 검찰 개혁의 요구의 목소리가 더 커질까봐라고 하는 이상한 마인드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니들은 공수처 만들어가지고 수사하면 되겠네. 그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가 너무 크면 우리가 공격을 당할까봐 자기들이 약간 꽁대가리 같은 거지. 대가리만 숨기면 자기가 숨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모자란 놈들이 대한민국의 검사들인 거야. 아니 그러면서 검찰 징계법이 위헌이란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끼리도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저번에 마차님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특권 의식이 너무 배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한다고 했었잖아요. 저번에도. 근데 한동훈도 처음에 이동재하고 자기 전화한 적 없다, 모른다고 얘기를 했다가 결국엔 녹취록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방금 5만 원을 어떻게 빼는지 그 논리를 보여주는 게 재밌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사건을 지금 조작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때까지 어떻게 해서 그 시나리오들을 짜왔을까? 예를 들면은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그 한 씨라고 하는 분한테 이 계속 똑같은 거를 시나리오를 외우게 해서 대답하게 하고 하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만들어 왔을까 뭔가 눈에 보이는 것 같고 그 이번에 조국 전 장관 따님 조민 씨도 표창장 가지고 그렇게 매달려가지고 했잖아요. 엄청 쪼잔해 보일 정도로. 근데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게 약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검찰은 백척간두에 서 있죠. 벼랑 끝에 선 추미애가 아니고 검찰이라고 하는 권력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막 검사들 막 공수처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싹 쓸어버려 이렇게는 안 되고 그 대한민국이 실제로 마지막까지 바라는 모습은 아니고 검사는 그냥 검사라는 공무원으로 돌아가서 일부 사건은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되 이게 평생 벌어야 될 돈을 벌어야 되는 전관 비리 같은 방식으로 자기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냥 건전한 월급쟁이 공무원으로서 자신들의 권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검사들도 비리를 저지르지 않으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일이 없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좋은 의미의 긍정적 의미의 공생관계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죠. 서로 돕고 사는 거라고. 예. 근데 아직까지 검찰은 개혁의 발자국을 전혀 떼지 못했다는 것을 윤석열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특권은 대통령이 아니고 검찰총장이라는 걸 최근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국회 상황을 보면 이게 지금 박주민 의원의 이제 그 사참위 뭐 일부 개정 법률안 요거 지금 뭐 찬성 토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역사는 진전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4.15 총선 때 만들어준 민의를 충분히 자기들 스스로 그 권력을 이용해서 역사는 바뀌고 있는 거예요. 검찰도 마찬가지고 공수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뜻만 갖고 있다면 역사는 바꿔낼 수 있습니다. 어쩌면 4년 전 박근혜를 탄핵했던 그 국민의 뜻이 이제서야 국회에서 4년이 지나서야 또 다른 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새날 방송 중에는 공수처법 통과될 일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밥 좀 먹고 올게요. 배고파 뒤지겠다. 자,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고 오늘 저녁은 9시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